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오류 수정 이정표 도달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아이온큐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기업이 더 우세한지, 또는 컨티니엄 소식도 새로 나왔는데 어느 기업이 과연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꽤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구글의 양자 컴퓨팅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2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퀀텀 AI 연구팀들이 오류 수정의 또 다른 이정표에 도달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이처지에 논문이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느냐, 논리적 큐비트의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논리적 큐비트라는 것은 이제 오류가 수정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큐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surface 코드라고 불리우는, 표면 코드라고 불리우는 오류 수정 코드를 활용을 해서 물리적 큐비트들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사이즈를 늘려서 논리적 큐비트의 오류는 줄어들었고, 앞으로 대형으로 오류 수정된 이런 논리적 큐비트들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과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큰 스텝을 밟았다. 퀀텀 AI 연구자들이 큐비트 숫자를 늘리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실현했다. 그래서 49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만든 논리적 큐비트가 있었는데 17개로 만든 것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즉,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쓸수록 더 뛰어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한 4분짜리를 분석을 해봤는데, 내용이 뭐냐, 현재 양자 컴퓨팅 수준의 1000배 수준의 큐비트가 생성이 돼야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글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오류 수정을 시연을 했는데, 이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뭘 개선했냐, 3세대 시카모어 프로세서, 이게 54큐비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소음 감소를 시켰고, 원치 않는 상호작용 감소시켰고, 큐비트 제어 충실도를 향상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100만 개 이상의 큐비트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초전도체 방식은 1000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카모어 칩의 에러가 0.01에서 1% 수준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 양자 컴퓨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7개, 49개짜리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1000대 1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몇 년 남았지만 나아갈 길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다소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이온큐는 구글이 2023년 2월에 첫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한 것에 비해서 이미 21년 10월에 회사적인 차원에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고요. 이게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2년 빠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개인적인 레벨을 보면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13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1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2020년 9월에 시연했습니다. 심지어 3년이 빠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온큐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적인 차원에서 했던 걸 보면은 메릴랜드 대학 아이온큐가 21년 10월 11일에 듀크 대학, 조지아 공대와 함께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대형 사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을 했는데, 20년에는 13개, 21년에는 9개로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더 적은 숫자의 물리적 큐비트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토탈로 더 적은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점의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양자 컴퓨터 오류 수정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크게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모든 시간과 자원, 물리적 큐비트를 오류 수정에 쓰이게 된다면 유용한 컴퓨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 1000대 1을 쓰는 것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은 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져와서 매우 안정적인 장치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경쟁 업체들은 이 유사한 오류 수정 결과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뛰어난 이유는 구글보다 2-3년 전에 이미 오류 수정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고요. 구글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1000대 1에 비해서 훨씬 적은 9개에서 13개로 구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온큐가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회사 히스토리 맵에 보시면 2020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그 팀이 13대 1, 13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했다라는 거를 회사 공식 히스토리 맵에 적어놨습니다. 구글과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기술적 로드맵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25년에 오류 수정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64 알고리즘 큐비트에 도달을 했을 때 이 2번 주석에 보시면 16대 1의 오류 수정을 도입을 했다가, 이제 2027년부터는 3번 32대 1
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할수록 조금 더 정교한 이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16과 1000은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구글과 뭐 이런 IBM 같은 경우는 1000 큐비트 수준에 올라와야 겨우 논리적 큐비트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6대 1이기 때문에 지금 32개의 큐비트를 아리아와 포르테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2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벌써 2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2025년부터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한 반면에 구글을 보시면 6개 이정표가 있습니다. 2, 4, 6. 근데 그 중에 이제 논리적 큐비트의 프로토타입이 나온 겁니다. 시제품이 이제 나왔고 언제 오류가 수정된 양자 컴퓨터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6단계나 되는데 이제 2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다음 단계는 하나의 긴 시간을 살아남은 로지컬 큐비트, 그 다음에 뭐 타일러블 모듈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업을 하고 확장성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요 정도인데 양자 컴퓨터 사이즈가 거의 건물만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을 트렌드로 삼고 있고 소형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언제 오류 수정이 도입될지도 아직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 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컨티뉴엄, 이제 이온트랩의 아이온큐의 경쟁사 중에 하나이죠. 뭐 저는 후발주자로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양자 볼륨을 계산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자 볼륨, 퀀텀 볼륨은 얼마나 더 깊고 어려운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IBM이 내놓은 척도입니다. 그래서 2월 23일에 컨티뉴엄이 H1이라는 양자 프로세서로 퀀텀 볼륨이 32,00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쭉쭉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6,000에서 32,000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25AQ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퀀텀 볼륨으로 전환을 해보면 2의 25승인 3,300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32,000, IBM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1000 이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아이온큐 알고리즘 큐비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컨티뉴엄은 15 알고리즘 큐비트, IBM이나 구글은 한 10 알고리즘 큐비트 이하입니다. 그리고 요 알고리즘 큐비트 하나 차이가 성능 2배 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IBM이 말하는 연산 속도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완벽한 큐비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확장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아이온큐의 큐비트가 제일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는 또 확장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연구하면서 뭐 캐나다의 인텐글먼트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올해 안에 이제 그 2개의 양자 컴퓨터가 연결된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각사마다 어느 정도 과장을 하긴 할 겁니다. 그 제도적인 부분 안에서. 근데 이 정도로 아이온큐가 다른 기업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박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산업계나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아이온큐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우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건 2020년 12월 벌써 2년도 더 된 자료인데 그때 자료를 보셔도 아이온큐가 420만이고요. 허니웨일이 128, 뭐 아마존, 뭐 이런 D웨이브는 아예 카운팅도 안 되고 구글이 256, IBM이 128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이는 더 벌어졌죠, 지금.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구글이 아무래도 AI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에 밀리게 됐죠. 구글에서 내놓은 AI가 잘못된 답변을 주면서 구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목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글이 주장하는 논리적 큐비트 시연은 이미 아이온큐에 의해 20년, 21년에 시연이 됐기 때문에 벌써 구글은 2, 3년 늦습니다. 그리고 이온트랩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큐비트는 16개, 32개 수준인데 이제 IBM이나 구글이 쓰고 있는 초전도체는 물리적 큐비트가 1000개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언론에 보시면 100만 큐비트면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100만 큐비트에 나누기 1000을 해보면 1000 논리적 큐비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면은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1000개까지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1000개로 하나를 완벽한 걸 만든다면은 너무 오버헤드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큐비트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류율은 크게 늘어나는데 논리적 큐비트 구현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큐비트 오버헤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온트랩이 월등히 앞서간다. 16개 32개 대 1000개이기 때문에. 초전도체와 이온트랩 누가 이길까? 이게 이제
양자 분야에 투자하는 저희들의 관심이 되어야겠죠.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큐비트를 늘리는 건 쉽다고 합니다. 근데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의 큐비트가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같이 16대1 또는 32대1로 적은 물리적 큐비트로도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의 오류 수정이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 이온 트랩 방식의 확장성이 더 빠를 것이냐 라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온 트랩 안에서도 아이온큐가 컨티니엄에 비해 압도적으로 성능이 우세합니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2의 10승배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100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자 분야에 투자를 해도 저의 베팅은 이온 트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온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글의 오류 수정 이정표 도달이라는 큰 뉴스가 나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우리가 진짜 이 양자 분야를 공부해왔던 사람이라면 구글이 앞서고 있는지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는지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온 트랩이 초전도체보다 앞서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컨티니엄보다 아이온큐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업은 아직까지는 아이온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분석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스터디해 보셔야 되고, 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고 저의 투자 근거일 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